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을 배우고 있죠. 1교시 때는 용어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교시 때 용어정의에 크게 4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하나가 지적, 소관청,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하나가 토지의 표시, 하나가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파트는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장의 1장은 다 용어정의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용어정의는 공부를 했고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게 지금 2교시가 되겠어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토지의 표시, 하나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공부를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2장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한다. 이 토지의 표시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좀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입니다. 소재. 100이 지번입니다. 대가 지목입니다. 500이 면적이에요. 그리고 경계는 여기에도 땅이 있겠죠. 그죠? 이게 경계죠. 그죠? 경계. 그러면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소재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걸 제가 잠깐 글자를 바꾸어 보면은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그럼 요 용어를 갖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소재입니다. 소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행정구역의 명칭.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삼성동, 논현동 이런 게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냐? 있죠. 그죠? 요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됐다. 소재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줍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용어를 해보면은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청입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는 직권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고쳐줘요. 결론은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좌표 있죠? 여기에 좌표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법에서 좌표라는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계청 자비등록부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좌표라는 걸 갖고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3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지적은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럼 여기서 3문제를 일반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지목은 당연히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출제를 해요. 지번하고 면적은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제외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지번부터 공부를 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가 되죠. 그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번이 부여하는 구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꼭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내다 보면은 주어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 주어는, 자, 지적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다고 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어요. 읍면동장이 있죠. 이때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기 때문에 지적의 80%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80%는 이 사람이 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20%가 이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냥 지적소관청이 이거를 그냥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지적소관청이 하면은 맞는 지문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지번부의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 글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잖아요. 시도지사가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부여 지역별이라는 거는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맞는 지문이죠. 동리별로 하면은 맞는 지문이죠. 읍면 동리별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죠. 시군구별로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정면에 딱 서면 항상 정면 상단이 북쪽이죠. 이 북쪽이 방향이 나왔다면 동서남북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아래가 남쪽이 될 것이고 좌측이 서쪽이 될 것이고 우측이 동쪽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북서라는 말은 지번을 부여할 때 시작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있다면 1번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북서 됐죠. 그죠? 그러면 2, 3, 4, 5, 6, 6에 1, 8, 9 이래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끝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시작은 여기에 있고 끝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북서에서 시작을 해요. 남동으로 끝맺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 글자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북동에서 남서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남동에서 북서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북서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남동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끝을 맺느냐? 여기에 끝번호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남동이잖아요. 그죠? 남동.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그럼 여기 앞에 이래놓으면 뒤에 이 말만 조심을 하면 돼요.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거는 임자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앞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토지대랑, 하나는 임야대랑. 그러면 토지대랑과 임야대랑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랑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임야대랑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입니다. 출제위원은 시험에 낼 때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은 등장을 안 합니다. 한글로만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앞에 일하면 맞는 지문이고 뒤에 일하면 틀린 지문이고 끝에 일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산입니다. 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산자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자, 여러분들, 그냥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이거를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6-1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6-1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6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읽을 때 6의 1. 그러니까 지적을 배우기 전에는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읽을 때 6-1 이렇게 읽잖아요. 다시가 아니에요. 6의 1. 자, 두 번째는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거를 본번이라고 불러요. 본번.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6의 1. 요 6은 본번, 1은 뭐다? 부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본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본번도 있고 부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키는 있잖아요. 키는 1번이 키입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번 변경입니다. 그죠? 이 글자를 알아야 돼요. 이 글자를 아는데,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이 문구를 알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지적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죠. 이 아래에 읍면 동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암기하면 무조건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이 사람이 봐요. 그러니까 80%는 답은 전부 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안 하겠죠. 왜? 대다수가 지적소관청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는 거라. 이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하면 돼. 여러분들 지번을 변경한다는 것은 제목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지번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복잡해지면은 단순하게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시킬 때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야 됩니다. 그게 승인사항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죠. 지번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라. 축척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라. 지적공부 반출, 상식적으로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부도록 반출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키기 위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이 되느냐? 있다. 그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적에서 제가 나중에 시험에 임박을 하면 100개를 딱 정해줍니다. 그 100개 중에 지적 파트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가는데,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목인데, 이거는 있죠. 국가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국가라는 거는 지적소관청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지목이 뭐냐면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에게도 종류가 있다, 종류. 그걸 28개로 딱 나누어 놨어요. 그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국가는 토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을 지목을 임야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지목을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의 세금이 비싸냐? 집의 세금이 비싸냐? 당연히 집의 세금이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걸 28개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 설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목이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되면 안 되죠. 한 개만 해야 됩니다. 이때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주된 용도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예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밭이 있어요. 근데 앞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럼 고속도로 공사를 3년 동안 해요. 그럼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자재를 모아놓는 것이 일종의 창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밭을 빌려서 창고 용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목이 전에서 창고 용지로 변경이 되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3번을 출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여야 된다.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용도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을 열릴 때는 4년에 한 번을 출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본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의 종류가 있죠. 저는 밭입니다. 밭. 답은 때문에 논입니다. 논. 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밭하고 논하고 집 이래 해서 한자를 써서 전, 답, 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목에 도로가 있고 제방이 있고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어와 유지가 있는데 좀 생소하죠. 그죠? 한자라서 그래요.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농수로를 말합니다. 또랑 있죠. 또랑 농수로를 말해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해요.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이런 지목을 유지라고 불러요. 임야는 산이죠. 염전은 말 그대로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공원은 그냥 공원이에요. 묘지 있죠. 공원 묘지 있죠. 묘지. 과수원, 과수원입니다. 여기에 광천지가 나오죠. 광이라는 것은 광물을 말하고 천이라는 것은 온천을 말해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을 광천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류가 용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이고 양어장은 물고기 기르는 곳이 양어장이죠. 그죠? 유원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이기구 바이킹 타는 데가 유원지죠. 사적지 있죠.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자, 여기에 잡종지가 있죠. 우리나라 지목은 28개입니다. 그럼 28개인데 일단 27개를 먼저 만들어요. 만들어서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고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거 있겠죠. 그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철도용지 말 그대로 KTX 가는 데가 철도용지로 수도용지 상수도 정화시설 하는 데가 수도용지겠죠. 학교용지 서울대학교
학교용지겠죠. 공장용지, 공단 있잖아요. 공단, 안산공단, 이런 공단의 공장용지죠. 체육용지 있죠. 잠실운동장이 체육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있죠.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장, 대관령 목장을 말하겠죠. 창고는 그냥 창고입니다.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주, 이천에 가다 보면 물류창고들이 많죠. 창고용지요. 주유소는 말 그대로 주유소용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법에다가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표기인데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코드 번호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가 있다면 번호를 붙여놨겠죠. 1번에 전이다, 2번에 답이다, 3번에 과수원이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게 코드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는 있잖아요. 부호로서 등록을 한다. 부호로서 등록한다. 이거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때 두 문자는 첫째 글자를 쓰는 겁니다. 적용되는 것은 24개이지만 차문자, 둘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글자를 적용되는 거는 4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지목의 종류가 28개가 있는데 24개는 첫째 글자를 써. 그러면 4개는 둘째 글자를 써. 그러면 이 24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요 4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서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등기 파트도 배우고 지적 파트를 배우는데 등기에는 등기부라는 게 있겠죠. 그럼 지적 파트에는 대장과 도면이 있을 거예요. 이걸 멀리 찾으면 안 돼요. 자기 집에 있죠.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여기에 보니까 토지대장이죠. 그럼 여기 토지의 표시죠. 여기에 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01 있죠. 이게 코드 번호다. 이 말.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28개는 1번부터 28번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은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전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9 있죠. 여기에 코드 번호다. 그러면 공장용지의 코드 번호는 9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용지라는 글자를 그대로 다 썼잖아요. 이게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썼다. 그럼 정리를 하면 요 앞에 있는 거는 코드 번호, 이거는 명칭 그대로, 그 명칭 그대로.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지목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도면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면입니다. 그죠? 그럼 도면인데, 여기에 글자를 보면, 자, 여기는 아파트니까, 여기 전부 다 글자가 나오죠? 이게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이 전부 다 대잖아요. 그럼 이제 상식으로 풀어봅시다. 이게 도로라고 우리가 느낌이 없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도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목을 쓸 때 도로인 경우에 지목을 쓸 때 다른 각도로 한번 해결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니까 서울대학교에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도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는 어떻게 쓰느냐? 10번 이렇게가 학교 용지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에는 어떻게 쓰느냐? 학 이름만 쓴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요 첫째 글자 있죠? 요 첫째 글자를 썼죠? 요게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토지대장에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도면에는 부호로서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에 24개, 4개거든.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4개는 둘째 글자를 쓴다. 그럼 이 둘째 글자 쓰는 4개만 딱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장이 있거든. 공장용지가 있거든. 하천이 있거든.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 그래서 이 4개는 이 둘째 글자를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는 첫째 글자를 안 쓰고 둘째 글자를 쓰느냐 하면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주유소 용지에서 주자를 써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거기서 공자를 써. 그럼 또 공자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장자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원지입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유자를 써. 그럼 또 유자를 쓸 수 없어. 그래서 원자를 쓰는 거예요. 하천은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세대는 다 한자 세대죠. 그러니까 내천자를 써버리면 한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만 딱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요게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아파트니까 전부 다 지목이 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도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도자가 나와 있죠. 여기 도자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도자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도로라고 안 쓰고 그냥 도자라고만 쓴다. 도면에는. 만약에 대장에는 도로라고 쓰는 겁니다. 도면에는 우리가 부호, 도자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 가보면은, 자, 이거를 글자를 보면 이렇게 봅니다.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그래서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거는 24개 암기할 필요 없고,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4개, 요 4개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대장이 나오죠. 이걸 자꾸만 문장을 익숙시켜야 돼요. 그림을 익숙을 시켜야 돼요. 이게 도면입니다. 이 도면도 자꾸만 익숙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그죠? 모든 토지는 면적을 지리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면적입니다. 면적은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풀이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겠죠. 그럼 좀 전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공부 1에 나오면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어.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었다. 이 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지적공부의 종류,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이때 면적 있죠, 면적.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요 면적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증명서예요. 그럼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사천목가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하죠. 이 본관은 주민등록증에는 등록을 안 해요. 주민등록등본에도 등록 안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등록을 해요. 이게 구별이 다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면적을 배우는데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만 등록하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 주민등록등본이 가장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그러면 지적공부의 가장 기본은 대장이 가장 기본입니다. 대장.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느냐? 과세대상으로 보느냐?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대장을 보고 이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에 관계되는 거는 여기에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100제곱의 세금하고 1000제곱의 세금하고 세금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평면상의 넓이,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의 평평한 면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께서 명절날이 되면은 선산에 성묘를 가죠.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성묘를 갑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은복주를 한 잔 하셨어요. 하셨다면은 지난 설에 올라오셔서 하셨던 말씀, 올 추석에 올라오셔서 하셨던 말씀 같죠, 그죠?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들아, 이리 다 모여라. 올해 내가 산에 올라오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 너희들, 우리 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산에 어디가 어디까지 있는지 알고는 있어라. 저 아래 소나무 보이지? 저 위에 바위 보이지? 그럼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걸 면적을 한번 측량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수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게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는 이거예요. 자, 그럼 면적을 등록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을 할 거냐? 이 말.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알아야 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 시간에 도면에 축척이 있어요. 축척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자, 제하고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무조건 두 개로 분류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류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강의실에 학생이 100명이 앉아있다. 그걸 가장 쉽게 분류하는 거는 남학생과 여학생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도민의 축척이 7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이게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로 딱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죠. 근데 여기 가보니까 600분의 1이라고 썼고 500분의 1은 없잖아요. 그 말은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500, 600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됩니다. 법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게 제목이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500분의 1이죠. 이거는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500분의 1이 크냐, 10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의 시가 5억입니다. 한 평이 5억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임야 한 평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럼 여러분들 임야 한 평이 10,000원이라는 소리는 0.1평은 1,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0.1평까지 계산할 필요 있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5억이거든. 한 평이 5억이라는 소리는 0.1평을 5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0.1평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 말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제곱미터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제곱미터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무슨 청량을 사용하느냐? 경위의 청량을 사용한다. 그러면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무슨 청량을 사용하느냐?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경위의 청량을 어떻게 하는데, 평판 청량을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법에 없어요. 그런 거는 청량의 전문 기술자만이 아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제목만 공부하면 됩니다. 5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경위의 청량을 쓴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경위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죠. 이러면 북위 38도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이게 동경 127도예요. 127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경자가 있죠. 요게 위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경위입니다. 경위. 그래서 요 위도와 경도 요 마주치는 점이 있잖아요. 딱 요 기준을 잡죠. 그죠? 우리가 카메라 렌즈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도, 경도 그 이름을 따서 경위의 청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판이라는 거는 청량을 할 때는 평평한 판을 이용해서 청량을 한다. 그래서 평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좌표면적 계산법이 있고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기가 있죠. 여러분들 좌표면적 계산법 할 때 자 키를 잡았어요. 여기 좌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좌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좌표면적 계산법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좌표면적 계산법이잖아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좌표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00m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0이라고 봐요. 그럼 빼주니까 100이 되죠.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면은 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토지의 면적은 10,000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좌표로서 측량을 했다.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할 때 청량기술자가 자 여기서부터 기계를 들고 출발을 합니다. 기계를 들고 출발합니다.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원점에 돌아왔죠. 돌아와가 기계를 이렇게 탁 보면 여기다 숫자가 딱 찍혀요. 그럼 요게 요 안에 면적이 한 바퀴를 탁 돌고 오면 그 안에 면적이 탁 눈에 찍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공위성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나라로 가는 이 시대 때 면적 측정하는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 들고 갔다가 돌아와서 요 기계를 탁 보면 여기 숫자가 딱 찍혀요. 요 기계의 이름을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좌표면적 계산법을 어떻게 하느냐. 전자면적 측정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시험에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계점 좌표면적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밖에 시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해라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제곱미터라는 말은 자연수까지 등록을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27.25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27.6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여기가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곱미터라는 건 여기가 제곱미터.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여기는 여기까지 등록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여기는 자연수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반올리면 이걸 반올림 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6이라고 해본다면 0.05 있죠. 그죠? 그럼 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고. 그럼 이거 6은 5보다 크죠? 그러면 올리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427.3이 되겠죠. 그럼 다른 각도로 하나를 더 해결해 본다면 427.24. 그럼 여기는 6이죠. 그럼 0.05잖아요. 그럼 6은 5보다 크니까 올려야지. 그럼 이거는 427.3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5보다 적죠? 그럼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427.2가 될 겁니다.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0.0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려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거든. 그럼 우리가 324.4라고 해봐요. 324.7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이걸 반올림해라. 그러면 이거 0.5죠. 그죠? 그럼 이 4는 5보다 작지? 그럼 버리면 되겠죠. 7은 5보다 크지? 그럼 올리면 325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 등록이라는 말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해라. 즉 0.1보다 적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 여기는 1보다 적으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지역에 측량을 해보니까 0.03으로 나왔다. 이 말. 그럼 이걸 토지 대당에 등록을 할 때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이때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제곱 0.1. 그럼 요거는 0.03이니까 0.1보다 적죠? 그럼 이거는 0.1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을 축적해서 한다면 최소가 1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1로 등록한다. 이 말.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하면, 자, 여러분들, 자, 요거를 쉽게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경계점 자비등급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은 토지 대장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라면, 자, 보세요.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왜? 최소가 1이니까 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여기는 최소가 0.1이니까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그렇게 해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요거를 연습을 있잖아요. 잠깐 한번 해본다면은, 자, 보세요. 잠깐 해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급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반올림해라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0.05 7은 5보다 크죠? 그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2는 5요, 3은 5보다 적죠? 그럼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426.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7은 5보다 크니까 올렸지. 그럼 3은 5보다 적으니까 버렸지. 자, 그런데 문제는 5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5로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이게 끝자리입니다. 요게 끝자리입니다. 이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학자들이 약속을 했는 거예요. 짝수로 만들기로. 그럼 여기서는 3은 홀수죠. 홀수면 올리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2죠? 짝수죠. 그럼 요 숫자만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로는 짝수죠. 그럼 요 숫자만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래 나오죠. 0.05를 초과할 때는, 여기 7은 초과죠. 그러니까 올리고. 그러면 0.05 미만은, 요 3은 미만이죠. 그러니까 버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요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홀수라면은, 요게 지금 홀수라는 겁니다. 홀수이면 올리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0이나 짝수는 요 0이나 짝수입니다. 짝수일 때는 이거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42.2, 93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두 번만 본다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0.05죠. 그럼 0.06이죠. 0.04죠. 그러면 요 6은 5보다 크니까 올리는 거고 4는 5보다 적으니까 버리는 거고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나중에 정리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요 경계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